현재 시간 이제 9시 52분이고 3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이제 나스닥 방송이고요. 오늘은 이제 좀 여유 있게 매매하면서 오늘 시장 좀 뜨겁게 달궜던 이제 통화사업 관련해가지고 좀 알기 쉽게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지금 매수 자리 찾고 있고요. 아직 빅스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국이 통화사업을 체결한 내용부터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조금씩 꺾이면서 매수 라인 오니까 잠시만 대기하시고, 지금 한국이 통화사업을 체결한 내용들이고요. 캐나다, 미국, 중국, 스위스, 인도네시아, 호주, UAE, 말레이시아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이죠. 600억 달러 규모로 통화사업 체결을 했고, 말이 체결이지 일단 구두로 이제 말이 오갔어요. 거의 체결이나 다름이 없는 부분인데, 통화사업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 돈을 맡겨놓고 미국에서 이제 대출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비상시에 저희가 이제 600억 달러 규모의 달러 인출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환율이 미친듯이 올라서 1280원 거의 1300원까지 갔었잖아요, 어제. 그러면서 이제 외화를 보유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냐 이런 말들이 많이 생겼고, 통화사업이 체결이 되면서 다시 환율이 엄청나게 떨어졌죠. 통화가 안정화가 됐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한 가지 강조를 드리자면, 이게 우리나라 좋으려고 통화사업을 체결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닙니다. 이거 미국이 제의한 거예요. 미국이 제의한 겁니다. 지금 미국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달러가 계속해서 강해지는 걸 굉장히 골치 아파해요. 왜냐하면 미국도 수출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물건을 팔아야 되는 입장인데, 자국 통화가 너무 강해지게 되면은 기축 통화가 비싸면 비쌀수록 다른 나라에서 장인의 물건을 사갈 수 있는 여력은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안 그래도 지금 중국하고 무역전쟁 하면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본시장이고 어디고 해가지고 지금 달러 지금 수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지금 먼저 제의를 한 거고, 여러 나라에 지금 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 8개국에서 9개국 되는데, 그렇게 해서 통화를 좀 안정을 시켜놓고 달러 가치도 어느 정도 좀 낮게 설정을 해놔야 자국에도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 무슨 도와주는 것처럼 통화사업을 체결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원래 통화사업은 어려운 국가에서 우리가 지금 달러가 없으니까 달러 이제 통화사업을 좀 통해서 달러를 좀 쓸 수 있게 좀 도와줘라, 약간 이렇게 제의를 하는 게 원래는 정상적인 모양새인데, 이건 아니죠.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이 달러가 워낙 이제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자국한테도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거라는 판단 하에 먼저 제의를 한 거예요, 여러 나라에. 물론 윈윈이긴 하지만은 이제 지금 같은 형국에서는 미국이 좀 급했기 때문에 먼저 제시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고, 규모는 이제 2008년 당시 금융위기 터졌을 때보다 2배 규모예요. 그 통화사업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조금 안정화가 된 건 사실인데, 그때는 이제 자본시장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뭐 돈을 풀고 해서 막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통화사업을 통해서 시장이 크게 반등하고 다시 완전하게 정상 상태로 돌아간다? 이거는 조금 견제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명. 실질적으로 2배가량으로 통화사업을 체결했음에도 상승폭이 예전 2008년도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물론 오늘 상승 굉장히 크게 나오긴 했지만은 그 당시보다는 강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와, 이제 모든 게 해결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점, 그걸 꼭 인지를 하셔야 되고, 오늘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고 항생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크게 올라왔다가 굉장히 크게 올랐었거든요. 한 5%까지 올라갔다가, 항생이 5% 올라갔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그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미국 이제 현물시장 개장 시간이 다가오니까 어느 정도 조금 진정이 되면서 다시 내려오는 모양새인데, 그래도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2.14%예요, 현재.
2.2%대에서 지금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하방 추세가 거의 지금 40분 이상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은 추세가 꺾일 때가 됐고, 추세 꺾이는 시점에서 저희 매수 타이밍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를 하시고요. 빅스도 지금 아까 이제 60 밑으로 떨어졌었던 부분이 58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다시 60 돌파하면서 지금 63 가까이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다시 좀 멈춰 있는 상태인데, 여기가 꺾여야 돼요. 추세 전환이 나와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거래 풀리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한번 반등은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조정되면서 이 정도 진정되는 모습이고, 윗꼬리가 길게 달리죠. 거의 5%가량 거의 상승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세가 좀 길게 갈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추세가 만약에 끝나고 이제 잠시 후에 이제 미 현물시장 개장을 하게 되면은 한 3% 정도의 갭상승이 이루어진다면은 7,500까지는 또 금방 옵니다. 자, 7,440 정도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7,445에서 7,450 사이면 됩니다. 빅스가 꺾였고요. 자, 빅스 크게 꺾였기 때문에 요거 만약에 조금만 더 내려오면은 요 라인까지만 보겠습니다. 추세 크게 나옵니다. 청산 대기하겠습니다. 청산 대기. 자, 7460 이상 청산하겠습니다. 그냥. 자, 여기서 다시 올라가니까 맞고 떨어지고요. 급하지 않으니까 대기하겠습니다. 7472 정도의 매도 한 계약만 들어갈게요. 매도 한 계약 진입. 시장가로 잡으세요. 시장가입니다. 원활하게 내려옵니다. 현재 저희 7465포인트에 한 계약 매도 보유 중입니다. 74550 깨지는지 한번 체크할게요. 여기서 62라인까지 올라와 줬는데 매수 신호 발생. 자, 빅스가 매수 뜨고 농봉이 조금 나와주는데 7450 깨지는지 보겠습니다. 청산하십시오. 요거는 그냥 7464 정도의 청산 잡겠습니다. 여기서 음봉이 다시 크게 떠졌기 때문에 바로 청산 잡았고요. 여기서 양봉이 크게 이어지지 못하고 노이즈 신호였기 때문에 여기 이탈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냥 본전에서 청산 잡아드린 거고, 7465 다시 똑같은 자리에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기다리세요. 7465 들어갔습니다. 한 계약만 들어가시고요. 자, 다시 매도 신호 잡히죠? 자, 50 깨지는 다시 한번 볼게요. 늦게 잡으셨어도 7460 이하선 잡으셨고, 청산 7445 이하로 청산하시면 됩니다. 청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통화사업 같은 경우에 뭐 굉장한 호재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도 나스닥은 한 4%까지 급등했지만 현물시장 다가오니까 이제 현물시장이 크게 반응 안 할 거라는 좀 두려움이 반영이 되면서 2%에서 1% 구간까지 다시 수렴하잖아요. 이런 구간에서는 무리해서 잡지 마시고 일다가 현물시장 개장하고 나면 또 방향성 나타날 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꺾이고 있는데 매수 한번 들어가 볼만 해요. 7420 라인 정도에서 매수 한번 들어가 볼만 합니다. 여기서 꺾이지 않고 계속 떨어진다면은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번 7420 한 계약 매수진입니다. 빅스가 조금만 더 떨어지고 요 라인에서 청산 잡을게요. 꽉 찬 음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여기서 상승으로 올라가겠다는 신호입니다. 요 라인까지 저희 7425포인트 이상 청산하세요. 현물시장 개장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방향성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7,400 이하로 떨어졌었죠. 한번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빅스도 지금 도지 차트를 만들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형국이에요. 자, 현물 개장했고요. 자, 생각보다 크지 않게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죠. 0.8, S&P도 0.6, 나스닥도 한 1.6%. 자, 현물시장 예측보다 크게 오르지 않아. 하나, 선물. 추세가 변했습니다. 미리 예고 드렸죠. 오늘 통화사업이 그렇게 막 대단한 이슈가 아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막 굉장히 큰 이슈로 엄청나게 폭등했지만 왜 2008년에 이미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학습 효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리고 전일 한국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던 것 뿐이고,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선까지 진정이 되면서 반등 나와줄지 한번 보겠고요. 나스닥은 7,259에서 한 1% 정도 상승하면서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7,200에서 400 라인만 지켜주면서 보합 나오면 매매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아요. 어차피 저희 현물시장 개장하기 전에 좀 빠르게 매매해서 130만원 정도의 수익 발생을 시켜드렸고, 항생까지 합치면 오늘 한 360, 거의 한 400가량 가까이 만들어 드렸으니까 급하지 않게 개장 후에 이제 방향성 한 번씩 체크하면서 가볍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7,400 라인은 지켜주네요, 다행히. 자, 일단 선을 하나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다시 59, 60 요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60 라인이 좀 완벽하게 무너지면서 다시 한번 크게 빠져준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7,500 라인까지도 금방입니다. 요런 구간에서는 매수 신호 잡힌다 그래서 무리하게 접근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큰 양봉 뒤에 매수 신호 좀 위험해요. 들어가려면 여기서 같이 여기서 매도 신호가 뜨는지 보시고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빅스가 마이너스 9%인데 지금 상승이 1%에서 2%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는 투심이 굉장히 좀 저하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까지 마이너스 크게 나타나고 있으면 적어도 한 2, 3% 이상 올라와줘야 되는데 오늘 크게 너무 상승했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물이 그래도 한 2, 3%만 오르겠지 했는데 지금 1% 정도 내에서만 움직이고 있어서 좀 실망한 거예요, 시장이.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하락 아니고 상승 출발이기 때문에 7,400은 깨지지는 않고 다시 올라온 모습이고 여기서 또 양봉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리하게 매수를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다시 또 7,400 한번 깨질 것 같네요. 매수 한 계약만 진입하겠습니다. 7440 진입하겠습니다. 7440 빅스가 59, 58 크게 빠지면서 돌파합니다. 요 구간까지만 볼게요. 청산 대기 7460까지만 볼게요. 7460 청산. 시장 관련 코멘트 잠깐 도와드릴 텐데 통화사업 관련 얘기는 이제 제가 개장 전부터 조금씩 잡아드렸고, 자, 요번에 한미 통화사업 관련해가지고는 한국 금융시장에는 분명히 좋은 건 좋은 거예요. 환율 엄청나게 급등했을 때 사실 우려했었던 것들이 이제 외화 자본들 이탈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통화사업 취하면서 이제 자본 이탈이 어느 정도 진정될 거라는 예측 나와주면서 시장이 크게 올라갔던 거고, 시장 진정세는 오히려 금리 인하 효과보다 더 컸죠. 왜냐면은 금리보다는 환율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물론 연동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아니, 예상을 해본다면은 한국 자본시장에 원화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투자해서 회수할 때 달러로 바꿔야 되는데 안 그래도 빠져있는 시장에서 환율까지 미친듯이 올라가 버리면은 거기에 추가적인 손실까지 발생하는 거예요.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시장이 그렇게 메리트가 크지 않다는 거죠. 그거 진정시키려고 통화사업 체결하면서 환율 어느 정도까지 떨어뜨려 놨고, 그러면서 좀 시장 진정세가 크게 나오고 상승도 크게 나왔죠. 최근 시장에서 뭐 뉴욕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서킷이고 사이드카고 몇 번씩 보셨으니까는 이제는 익숙하실 텐데 원래 이런 광경들이 흔한 광경은 아닙니다. 2008년 당시 얘기를 잠깐만 해보자면 2008년 이제
시장도 지금 못지않게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한 달에 거의 30% 이상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그 통화수합 지금보다 이제 절반 수준, 이제 30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그거 하면서 이제 패닉이 좀 진정이 되고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게 확확 나타났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4월달 피크. 그거 관련해서 지금 이제, 제가 지금 블랙록이랑 블룸버그 있는 이제 지인들이랑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미국 상황을 계속 전달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국내에 있는 이제 지인들한테도 계속해서 이제 자료를 받고는 있는데, 대부분이 다 이제 4월을 피크로 보고 시장 진정되는 거 5월을 보고 있어요. 아무리 빨라도. 자, 지금 어차피 매매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됐으니까, 가지고 제가 7,300선까지도 열어놓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빠지잖아요. 왜? 빅스 63까지 크게 올라가요. 지금 다시 밑꼬리 달고 길게 올라가가지고 65까지 만약 올라오게 되면 이 라인까지는 금방이죠. 반대로 54으로 다시 60이 깨지고 50 라인으로 온다? 그러면은 7,500까지도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7,300에서 지지 받는지 한번 체크해야 되고, 내려옵니다. 7,300 라인.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거 뭐 분봉, 틱봉 보면서 얼토당토하는 설명하면서 거기에 또 홀려가지고 매매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확실한 차트 보시면서 매매하면 개인 매매하실 때도 완전 수월하세요. 그러라고 제가 켜드린 거고. 자, 이게 2008년도에 이제 미국하고 통화사업 체킹하고 코스피가 반등했었던 그 체크의 모양새예요. 뭐 차트 굉장히 어려운데 뭐 결국에는 통화사업 체결되면서 코스피가 이제 단기에서 바닥권 탈출했다 뭐 이 얘기인데, 이때 300억 달러 구매였습니다. 절반 수준이었고. 근데 그때랑 지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당시에 막 이제 1000포인트 깨지면서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이 소리 들렸는데, 지금도 이제 코스피 2000포인트 막 돌파했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수치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서 또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인연 시그널님 감사드리고요. 절대 나라가 망한다기보다는 이제 불황이 길어지고, 이제 돈을 아무리 많이 풀어도 말씀드렸지만 요 이제 코로나가 완벽하게 잡히지 않는 이상에는 시장이 예전같이 이제 정상화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제가 지지난주 한번 말씀드렸나요? 중국 하늘이 하얘졌다고? 파래졌다고? 재밌는 건 지금 베네치아나 이런 데도 물이 엄청 깨끗해지고 있고 관광객들이 안 오잖아요. 일단 환경적으로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꽤 아픈 얘기죠. 지금 굉장히 좋은 사실인데도 아픈 내용들입니다. 사람이 안 가니까는 지구 자체는 굉장히 깨끗해지고 있다는 건데, 그만큼 경기 회복도 조금 더뎌질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2008년에는 환율이 1,4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통화 수합이 굉장히 시급했던 상황이고,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때 이제, 이거 대신증권 레포트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 한미통화사 관련해가지고 코스피 반등, 그리고 환율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저점이 그때 한 700 수준이었어요. 그러면서 빠르게 올라와가지고, 이제 4월, 7월, 10월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면서 다시 1000포인트 넘어가고 1400까지 안착을 한 건데, 지금부터도 만약에 이제 회복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5월 정도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회원님들이 막 완벽하게 와 이제 상승장이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스닥은 7200에서 400 라인 다시 올라오잖아요. 또 7400 라인까지 여기서 빅스가 매도 크게 잡히면서,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만 횡보하더라도 매매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번 주 시장 등락 굉장히 심하고 어지러웠지만은 저희
전부 다 수익으로 마감 도와드렸고 한 2천만원 가까이 수익이 발생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계약수도 제가 많이 안 잡았잖아요. 첫 번째 매매만 2계약으로 잡고 나머지는 다 1계약씩이었어요. 그래도 360틱. 시장 호재들이 나와준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급격하게 반응하실 필요 없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 미 현물시장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아까 제가 사람들 반응을 좀 봤는데 다른 데도 들어가서 보고 했는데 오늘 이제 고가가 7,600이었어요. 그래서 매수 신호 발생. 현물시장 개장하면 7,700, 8,000까지도 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는데 아니라고 분명 강조 드립니다. 이거는 과거랑 상황이 다릅니다. 일본 관련해가지고도 코멘트 계속해서 한번 도와드리고 있는데 IOC 위원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코로나. 처음으로 이제 IOC 관련된 인물들, 그 중에서 이제 핵심 인재라고 하는 인사 한 명이 감염이 됐는데, IOC가 사실 이제 WHO도 그렇고 IOC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중국이랑 일본한테 강하게 발언을 못해요. 그 이유는 중국하고 일본이 되게 어마어마한 로비를 합니다. 기부라는 명목 하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줘요. 그 단체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WHO에서도 중국에서 발병 나고 뭐 했을 때도 중국을 비난하는 목소리 없었거든요. 오히려 자제해달라. 미국한테도 트럼프한테 그랬잖아요. 차이나 코로나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WHO에서 말을 했고, 트럼프는 거기에 반발하면서 근원지가 중국이기 때문에 인종차별 아니고 그냥 차이나 코로나다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돈으로 퍼붓고 해가지고 자기들 이제 위상을 좀 살리려고 하는 건데 이번 요거 해결되고 나면 중국의 입지는 상당히 줄어들 거예요. 유럽에서도 이탈리아랑 이제 굉장히 친분을 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탈리아에서 이제 상위원이 중국을 엄청나게 비난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중국이 세계의 가장 큰 악이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번 시기가 잘 넘어가면은 전 세계에서 중국의 입지는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특히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 1대1로 첫 번째 국가였고 중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유럽 진출의 국가로 발판으로 하고 있는 국가였어요. 그래서 요번 이탈리아 사태 그거 터지고 나서 굉장히 광고를 많이 때렸어요. 얘들이 영상도 올리고 이탈리아는 중국과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해 나갈 겁니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엔 조작용 사원으로 드러나면서 이탈리아에서 엄청나게 욕했습니다. 이탈리아 측에서 국민들하고 이제 정치인들이 분노하면서 중국한테 우리는 지원을 받은 적도 없고 그거는 다 우리가 돈 주고 산 거다. 중국이 무료로 우리한테 기부해 준 거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중국이랑. 그러니까 이번 일로 인해서 중국은 유럽의 가장 큰 자기 편을 잃게 되는 거고 어차피 이거 지금 코로나 마무리되면은 다시 또 중국, 미국은 또 싸워야 되는데 거기서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위기가 벗어나고 나면은 아마 G7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의 입지가 어느 정도는 변화가 생길 겁니다. 거기서 한국은 어느 정도 좀 높은 단계로 비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한국 주식시장은 예전보다 큰 폭의 상승세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제 희망회로지만은 분명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위기만 제대로 극복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물시장에서야 저희가 이제 매매하면서 수익을 내드리면 되지만은 지금 현물시장에 너무 많이 투자해가지고 손실 엄청 크신 분들 많아요. 막 40, 50%는 기본이고 60%까지 손실, 70%까지 손실 나신 분들도 많으신데 너무 절망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과거 2008년에도 그랬고 이 서프라임 때도 마찬가지였고 IMF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시기 잘 버텨냈던 사람들은 또 큰 수익으로 이어졌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대신 기간은 좀 여유있게 잡으셔야 됩니다. 하루하루 보면서 한숨 쉬시는 것보다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5월달 제가 코로나 피크는 4월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유럽에 가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독일에 저희 가족이 있는데 아직도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닌대요. 이런 시국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유럽은 아직도 경각심이 부족한 거고 집에서 나오지는 않는데 아직까지도 위험 수위가 조금 높은 나라들이에요.
그게 문화 차이이긴 한데 마스크에 대한 그렇게 필수 요소라고 못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60 이하로 떨어져야 제가 7400 온다고 말씀드렸고 60선까지 가까이 오니까 7400까지 오죠. 요런 신호들 잡으시면서 매매하셔가지고 요 라인 중요한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60 라인. 60 라인 이탈할 때 7400 돌파 나오는지 매수 한번 들어가실 거면은 요거 체크하시고 요 라인 정도에서 요 밴드 내에서 한번 청산 잡으시고 그렇게 매매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시장 코멘트는 좀 주저주저 많이 떠들었고 1시간 하면서 매매도 좀 많이 도와드렸는데 이번 주는 전부 다 수익으로 마감 도와드리겠고요.